박원순 현 시장과 또 새누리당의 후보. 그런데 여기 이제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나온단 말이죠.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뭐 나올 막판에 무슨 민주당하고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후보 단일화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안철수 별로 없지 않을까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만일 박원순 시장이 재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젠가는 대선을 두고서 박원순 시장과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재선이 돼버리면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가도가 상당히 어렵게 되진다라는 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더 거물이 된다. 더 거물이 되죠. 재선까지 되면. 더 커지고 저는 그런 측면을 안철수 의원 측에서 반드시 전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더군다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박원순 시장한테 넘기고 경기도는 뭐 안철수 신당 쪽에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4년 후에 안철수 의원의 플랜을 너무나 조금 뭐라 그러나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한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은 진짜 골수 야당 지지층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연대라는 것이 새누리당을 꼭 이겨야 하는 연대는 사실상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안철수 신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으로서의 정통성을 얻고 민주당의 그렇죠.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일 가능성이 좀 그래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안철수 신당에 있어서의 후보, 안철수 신당의 후보를요. 예, 그리고 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라 이런 것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저는 낮다고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후보를 낼 거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야권 성향의 유권자라고 하는 범위를 더 좁히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고 오로지 안철수 신당만을 지지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이탈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신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반새누리당 정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민주당도 싫다라는 사람들이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이 안철수 신당은 비로소 지지층의 명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보를 안 내는 거는 지금 안철수 신당의 고정 지지층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실망만 안겨주게 그렇죠. 일단 후보를 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 논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3절고 들어가면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를 주는데,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점만까지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제 말씀은 끝까지 완주를 시킬 것이냐. 제 얘기도 그거죠. 예. 거기서 완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남 때문입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발원지는 호남이죠. 그런데 호남의 그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서가 깔려 있는데 호남에는 하나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기득권층은 분명히 민주당입니다. 그 기득권 행태에 대한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안철수 신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호남 정서에는 뭐냐면 전략적 투표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호남에서는. 바로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주가 기정사실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엄청나게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안철수 신당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에서 완주를 시키면 호남에서 내려온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서울시장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그 눈물을 삼키면서 퇴각을 하는 안철수 신당에서 박원순을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호남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트입니다. 서울과 호남이 세트로 움직일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도왔을 때 안철수 신당 측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호남에 있어서의 야권의 정통성인데 네. 박원순 시장이 재선이 되고 정치적 거물이 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4년 후에 대선에 있을 때 안철수 신당은 과연 어떤 거를 호남에 있어서의 정통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야당에서 호남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이 자격이 있다 이걸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4년 후에 그거는 이제 4년 후 얘기까지 지금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겨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나 섣부른 것이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신당에서는 지방선거 재보선 어떤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반기 때의 야권의 재편입니다. 근데 야권의 재편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쥐느냐의 문제가 안철수 신당한테는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호남에서 광역단체장을 하나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세, 그래서 언제라도 이들이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는 정서적 바탕을 깔아놔야 됩니다. 안철수 신당은. 이게 이른바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야권 재편에 있어서 하나의 투자 개념이라고 하는 걸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호남으로 간에 지금 오거돈 변수, 지금 그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재보선이나 총선 때를 놓고 보면 초반에 그 야권 후보가 상당히 그 쭉 치고 나가는 양상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투표함을 그 개봉을 했을 때 다시 또 결국은 돌아갔던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오거돈 그 전 장관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속단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새정치신당에서는 오거돈 전 장관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거돈 전 장관은 범야권 단일 후보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이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일정한 지지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새정치신당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부산 지역에는 호남의 연고를 두고 있는 20%가 넘는 또 유권자 그룹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범야권 단일 후보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버리면 새정치신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럼 거기에 응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야권연대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기 부산에서부터 무너져버리는 이것이 되기 때문에 오거돈 전 장관의 행보가 어떻게 다른지가 일단은 먼저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 사실 오거돈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모델은 저는 김두관 모델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 예, 그러니까 김두관 모델이라는 것이 무소속으로 거기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경남지사로. 그 모델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오거돈 전 장관이 무소속이냐 아니면 안철수 신당행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 그 안철수 부산 쪽에 가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철수 의원을 글쎄 그게 부산 용어인지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출향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고향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고향이 분명히 부산이고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부산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을 부산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야권 성향, 야권 인상을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거돈 전 장관이 그쪽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사실은 오거돈 전 장관이 만일 당선 가능성을 더 추구를 한다면 그게 절대로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김두관 전 지사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뚜껑 열어보면 부산은 항상 결과가 좀 뻔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